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우리 도덕 시간이죠. 도덕. 우리가 빈출을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인데 1회차부터 5회차까지 해서 우리가 얼마큼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는지 기존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만 쏙쏙 뽑아가지고 문제를 지금 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도 기출 문제이지만 그 기출 문제에 기반을 해서 제가 이제 그거와 관련된 또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들도 풀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면요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물편을 들어가 볼 텐데 우리가 인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실 지금까지도 인물에 대한 출제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됐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험 문제의 5분의 1 정도가 이미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앞으로 시험의 출제 방향을 보셨을 때 앞으로는 인물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들이 어떤 사상을 펼치게 되고 또 주장을 펼치게 되고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 판단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문제 또 푸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동양에 대한 인물 뭐 물론 나오죠. 동양에 대한 인물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맹자 그렇죠? 공자 이렇게 뭐 그 밖에도 순자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석가모니 뭐 이렇게 사실 뭐 이제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동양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인물에 관련해서 서양의 인물들이 대거 출제가 되기 때문이고 기존까지도 그랬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서양에 대한 인물에 대한 그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새로운 인물들도 그러니까 원래 새로운 이론들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이론만 전에 배웠었던 것들이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배움으로써 우리의 머리를 조금 더 복잡하게 그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되겠고 지금까지 기존에도 나왔었던 서양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시면 우선은 롤스 그쵸? 롤스 대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아이라고 쓸 뻔했어요 그쵸?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쵸? 요 정도가 제일 많이 니부어도 있네요 니부어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다뤄졌다라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한 20명 정도가 인물로 더 다르게 되지는 게 이제 앞으로의 출제 방향입니다.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한 부분 문제가 꽤 돼요. 꽤 되는데 이 꽤 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반 정도 잘라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중간중간 인물에 대해서 나올 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기를 좀 하시면서 그렇죠? 필기를 하시면서 문제도 문제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하나가 그 다음에 똑같이 토시도 안 틀리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인물들도 우리가 좀 숙지를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변형돼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필기하시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번 문제죠. 62번 문제고 2012년도 상반기 14번의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좀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사상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가 쉽다. 그쵸? 개인에게 양심적으로 살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사회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상가, 그쵸?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꼭 이 사람에 대한 문제 나옵니다. 누구냐? 니부어예요. 여기서 니부어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니부어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생님? 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알죠. 첫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우리는 니부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이어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
그렇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니부어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누군가를 다루게 될 때는 니부어와 롤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거. 그쵸? 제가 기본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었는데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그 사람의 사상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 사상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니부어는 무슨 얘기했어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형성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니부어였다. 1번 칸트, 2번 홉스, 3번 니부어, 4번 베이컨.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니부어라는 거를 반드시 아주 쉽고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밑에 사상가들이 꽤 나와요. 그런데 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거의 다뤄지는 비중이 없다라고 봤을 때 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기억해야 될, 칸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덕과 과목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칸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은 칸트는 기본적으로 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정언명령 정도? 정언명령. 그리고 칸트 같은 경우 뭐가 있을까요? 뭐 인간 중심주의 뭐 이런 거. 이 두 가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정언명령도 있고 인간중심도 있고 의무론도 있겠어요.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가장 키워드적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들 좀 정리해드렸고 니부어 같은 경우는 바로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문에 나온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 베이컨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3명 정도의 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62번 문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이고 앞으로도 아주 계속 쭉 나올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되신다라고 하면 별표도 쳐놓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62번의 정답은 3번 니부어였습니다. 63번 보시죠. 2012년도 하반기 14번 기출 문제입니다. 네. 하반기, 앞가는 상반기 기출 문제였고 이번엔 하반기 14번 기출 문제인데 정의로운 사회란 첫째,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 보세요. 정의로운 사회란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는 우리가 3명 정도의 학자를 떠올릴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그 다음에 롤스. 그쵸? 그랬을 때 이 셋 중에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우선은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롤스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헷갈려서 찍는다고 하더라도 1번 롤스와 3번 칸트 중에서 찍을 수 있어야겠죠. 찍는 것도 지능적으로 찍어야 돼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롤스냐 칸트냐를 보려고 한다면 더 읽어보셔야 되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롤스의 정의 원칙 중에서 제 2원칙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되죠. 이거는 1원칙, 그 다음 2원칙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된다. 2원칙.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롤스의 정의의 원칙, 1원칙 기억 못하더라도 1원칙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평등이죠. 그리고 2원칙 같은 경우는 바로 두 번째 나온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롤스 바로 정답임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칸트 말씀드렸고 헤겔 다 나머지 사람들 우리가 뭐 배웠던 사람들도 있었고 안 배웠던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주장했던 사상가는 롤스 정의의 원칙을 얘기한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3번의 정답은 1번이죠. 64번 2013년도 상반기 3번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니부어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가 쉽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로 돌리는 기존의 입장은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그랬을 때 무슨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도덕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단이 됐을 경우에 그 개인의 도덕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사회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리브어 주장의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배려심, 2번 동정심, 3번 종교적인 믿음, 4번 사회 제도의 개선. 그쵸? 개인에게 개개인에게 맡겨놓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사회제도가 개입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리브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4번의 정답이 4번임을 바로 고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리브어, 롤스 그 정도는 무조건 그쵸? 숙지하고 넘어가자 말씀드렸고요. 65번 2013년도 상반기 15번의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롤스의 정의 원칙은 그쵸? 다음에 해당하는 롤스의 정의 원칙은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적인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무슨 원칙이냐? 1번 자유의 원칙. 자유의 원칙 같은 경우는 롤스의 제1원칙이죠. 1원칙. 그 다음에 2번 차등의 원칙, 3번 책임의 원칙, 4번 다수결의 원칙. 우선은 1번과 2번은 롤스의 원칙이 맞지만 3번하고 4번은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 그렇죠?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출발하게 됐을 경우엔 그것이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등이다. 그렇죠? 이미 잘난 사람들은 그렇죠? 이미 잘난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출발했죠. 그런데 만약에 최소 수혜자,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 같은 경우는 출발선을 좀 앞으로 당겨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 자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정한 평등을 하려고 하면 차등을 두어야 진정한 평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65번에 롤스의 정의 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6번이죠. 66번은 2013년 하반기 5번 기출문제입니다. 5번 기출문제예요. 그랬을 때 다음은 리브어의 주장인데 가로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 다음은 뭐예요?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바로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문제를 풀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개인의 도덕성 좋아요. 도덕성이 있는 개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예를 좀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라든가 사회적인 뭐 그런 센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건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익보다는 그래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그 수혜자에 대한 뭐 혜택적인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건립을 추진을 하겠죠. 그런데 부지를 알아보는 도중에 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어디를 찜했어요. 그쵸? 여기다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 앞마당에는 안 된다. 그쵸? 지역 이기주의를 부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다 하시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 주변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좋은 의미로 모였었던 그 집단들과 어쨌든 기존 집단들이 물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쵸? 만약에 정말 행복하게 딱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가죠. 우리 집에 있으면은 뭔가 우리 집 앞에 그런 여러 가지 뭐 센터들이라든가 복지센터 참 좋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건립이 됐을 경우엔 집값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하려는 사람들도 이해가 가죠. 이 지역이 딱 좋습니다. 이 지역에 최소 수혜자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됐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사회 제도이다. 그렇죠? 그래서 리브어는 주장한 것이죠. 도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도 집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제도의 개입이 필요하다. 1번 개인의 자아 실현, 2번에 개인의 도덕성 회복, 3번 종교적인 신념 확립, 4번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 그래서 66번에 리브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정책과 개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도 개인의 도덕성,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낮다라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사회제도, 사회 정책이 뭐 개선되거나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미부호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다. 6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67번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6번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밑줄 친 그는 누구인가? 그를 찾는 겁니다. 네, 이런 질문들이 우리는 가장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그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름이 다 가나다라 한글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밑줄 친 그를 우린 찾아야 됩니다.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강조해서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화약과 나침반, 인쇄기의 발명을 통한 과학적 이상사회를 묘사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린 바로 고를 수 있어요. 베이컨이라는 것을.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라는 것을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못 고를 이유가 없죠. 미를 아세요? 칸트 아시나요? 하이데거? 모르죠. 우리 몰라요. 그런데 칸트는 어차피 정의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린 밀이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밀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 알아요. 자유론이라는 책을 집필했던 사람입니다. 자유론이라는 책을 집필했던 사람이고 이 자유론이라는 책은 와이프랑 같이 썼어요. 와이프랑. 그쵸? 가족끼리 뭐 하나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쵸? 굉장히, 와이프랑 사이가 좋았나 봐요. 네. 와이프와 함께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 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번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자마자 우리는 베이컨이 정답임을 알 수 있었고, 바로 고를 수 있는 스피드를 뽐내셔야 되겠죠. 67번의 정답은 3번, 베이컨이었습니다. 68번. 2014년도 4반기 15번 기출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사상가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사상가를 고르는 질문이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하다. 아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 정의는 합법적이며 공평한 것이고 우애란 인간관계의 동일한 것이다. 도리다.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사상가를 고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세상에 사상가 중에 나쁜 사상가 하나 없겠죠? 나쁜 사상가 하나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헷갈리지 말라고 키워드를 넣어놨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나 보면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답임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굉장히 작았어요. 체구가. 그랬고 조금 약간 소심했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외적으로 관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키도 좀 작고 외모도 좀 별로였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를 치장하는 거 굉장히 즐겼다라고 하는 또 재미있는 설을 좀 말씀드리면서 정답은 아리스토텔레스. 위에 토플러가 있네요. 토플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3의 물결을 이야기했었던 그렇죠. 정보화 사회 제3의 물결을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엘빈 토플러였습니다. 그랬을 때 68번 아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68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69번 2014년도 상반기 22번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롤스의 정의론. 친절하죠? 롤스의 정의론이래요. 그랬을 때 제1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인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람의 피부색이라든가 뭐 인종이라든가 성별 뭐 아무 국적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은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1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고요. 제2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인데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 배려의 원칙, 이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개방된 지위를 보장한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1번 의무의 원칙, 2번 다수결의 원칙, 3번 공동책임의 원칙, 4번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개방된 지위를 보장한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회 균등의 법칙이고 1번, 2번, 3번은 롤스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9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70번. 2014년도 하반기 9번 기출문제입니다. 롤스의 정의 원칙 중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1원칙이에요.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겠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 쓰지 말게요. 여기다 지저분하니까. 기업 같은 경우 평등의 자유의 원칙이죠. 제1원칙이기 때문에 제2원칙이죠.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무엇이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가 차등의 원칙이죠. 위에서 봤듯이. 그랬을 때 기억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들어가고 니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게 되려고 한다면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롤스의 정의의 원칙 같은 경우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문제를 계속 넣어놓는 이유도 이 문제를 푸심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조금 그쵸, 시험에 어느 정도 대비하자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70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71번. 2014년도 하반기 15번 기출 문제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15번 기출 문제이죠. 성선약수,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하였다. 이거 누구예요? 노자입니다. 노자. 인위에서 벗어나 문명 발달이 없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둘 다 노자이죠.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두라는 얘기고요. 인위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해야 되고 인간은 따로 살 수 없고 자연도 따로 살 수 없고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 성선약수와 무위자연, 그 다음에 인위에서 벗어나서 문명 발달이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의미죠. 다음에 주장한 사상가의 자연관을 보겠습니다. 1번,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1번부터 정답이 나왔죠. 그렇죠? 2번,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거 뭐였어요? 우리 배웠었잖아요. 인간 중심주의. 그렇죠? 대표적인 사상가는 누구였어요? 칸트. 사상가까지는 그래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어떤 거다라는 거 우리가 봤을 때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3번, 자연을 이용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의미 없는 얘기고 4번, 인간은 자연을 개발해서 번영을 이뤄야 된다. 다 인간 중심주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간다. 71번의 정답은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72번 문제죠. 2014년도 하반기 24번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상가에 대한 설명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내면의 자율적 도덕 법칙을 강조하며 자율적 도덕 법칙 캐치하셔야 돼요. 그렇죠? 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순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라. 라는 정원명법을 제시했다. 누구예요? 바로 알 수 있죠? 칸트, 밀, 벤담, 칸트, 로크. 그랬을 때 우리는 칸트, 정원명법, 정원명령 같은 얘기죠? 그 얘기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칸트임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이런 문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누구 학자 찍고 넘어갈까요? 벤담 볼까요? 벤담은 뭐 한 사람이죠? 공리주의. 그쵸? 벤담은 공리주의에 관련돼서 얘기했던 학자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두 명 정도는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정원명법에 관련된 사람 칸트임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73번 2015년 상반기에 5번 기출문제였습니다. 롤스 문제도 나왔죠. 정의의 원칙 중에서 기억과 니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제2의 원칙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 배려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 배려를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 수혜자라고 한다면 누가 있겠어요?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 복지적으로 좀 밀려난 사람들, 노인, 어린이 요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한다라는 의미가 나와야겠죠. 1번 국민건강보험, 2번 영아사전심의제도, 3번 장애인 고용추진 촉진 정책 시행, 그다음에 직업선택의 자유보장. 그쵸? 3번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본다거나 어떤 입사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폐지하는 부분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니은의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제 실시, 선거 연령 하향 조정, 공무원 시험 학력 제한 폐지, 기초 생활 보장제도 실시라고 했을 때 공무원 시험 학력 제한 폐지가 그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73번의 정답이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에 관련해서 이 지금까지 몇 문제를 좀 풀어봤죠. 그래서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 인물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겁니다. 인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일부러 이제 문제를 좀 나눠서 조금만 풀더라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의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 이제 그 지식이 어떤 인물이 얘기했던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좀 합쳐지는 그런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올 것이니까 오늘 어쨌든 좀 헷갈리시거나 아직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인물에 대한 문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